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학생들의 신학기 등굣길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받은 학교에서는 귀한 입학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지났지만 전남 지역 병원 복귀는 아직 미미합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에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후보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한편 탈당과 재심 신청 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은 여전히 공백투성입니다. 정부는 전남대, 조선대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쳤고 처분 절차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수련실을 찾았습니다. 복귀 시한 29일 이후 연휴가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수를 파악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안 받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484명 가운데 대다수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충원될 예정이었던 신규 전임의와 인턴들의 추가 공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신규 전임의 66명 중 절반이 임용을 포기했고 인턴 137명은 전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이 가운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도 증원 신청을 마쳤습니다. 조선대는 지난해 11월 수요조사에 비해 30명이 증가한 45명을 신청했고 전남대는 약 50명의 규모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진과 실습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의과대학 측은 증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남대와 조선대에도 정확한 입학 정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지역에 파견 나온 전공의 13명이 지난달 29일자로 전남대학교로 복귀하면서 전남도의 관리 권한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공의 13명에 대해 2월 29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지만 전대 본원으로 복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성가롤로 병원 등 전남 5개 병원에서 전공의가 빠져나갔지만 전공의 역할이 적어 병원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총선에 나서는 서삼석 예비후보가 어제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선에 당선되며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국회 등원 인사를 했다며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권 시판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천경배 예비후보가 김태성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명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시대 정신의 위배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정승욱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정승욱 예비후보는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한 시민단체가 서삼석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합류합니다.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습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광주 8명의 총선 후보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비례정당 합류를 공식화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광주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정작 어디에 출마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의 선택은 광주 출마였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지역의 아쉬움을 알고 있다며 사과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 식견 또는 그 무엇, 광주 전남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내 고향에 갚고 떠나겠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뜻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지고 탐욕과 만행만 난무한 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을 모두 심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평가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광주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좀 더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에 저희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싸운다면 의미 있는 싸움이 돼야 할 것이고요.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한 서구 을이나 현역 의원이 본선에 진출한 광산구 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후반쯤 출마할 지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확장성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걸은 지 보름이 넘었지만 새로운 미래의 정당 지지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 조국 신당이 광주 전남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할 경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세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광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명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등굣길은 비교적 순조로웠는데요.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은 여전히 변경 노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도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아침. 버스 정류장에 모처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각 정류장마다 바뀐 노선의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신학기 첫날 혼선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던 목포시. 모바일 학교 소식지를 통한 등굣길 버스 안내와 오전 시간 배차 간격 축소 등 준비로 큰 혼선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노선 찍어주셔가지고 카톡 학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폭 축소된 새로운 노선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버스 노선 이런 게 다 바뀌어가지고 다시 외워야 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전에는 좀 버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좀 이제 적게 오는 것 같아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오류와 버스 노선 번호 표기 미변경 등 지난주 시범 운행 기간 드러났던 미비점들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거 보니까 그냥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고 타잖아요. 그리고 택시비가 올라서 택시를 얼른 못 타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버스 그 색깔에 대한 그 랩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붙여져 있는 그 버스 번호가 좀 시인성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LED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체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본격 운영 첫날. 등굣길 혼선 방지라는 고비를 넘긴 목포시.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해 바뀐 노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노선 안내도에 글씨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추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까지 그야말로 금쪽같이 귀한 신입생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입생을 받은 학교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들이 등장하는 순간 강당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전교생이 24명뿐이던 작은 학교에 들어온 금쪽 같은 신입생은 모두 8명.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도 이 학교는 신입생들이 늘며 3년 만에 전 학년에 학급이 생겼습니다. 언니 오빠들이랑 운동장에서 뛰어나. 공부. 글씨 알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선배들은 입학 축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들아 다음부터 잘 지내자. 열정 가득한 24학번 신입생들의 선서 소리가 대학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목포 해양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99.7%,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9.6%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등록률 자체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등 학력 인구 감소 여파는 대학까지 미치는 상황. 이런 가운데 690여 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금은 입학식이지만 졸업식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남의 800여 개 학교들과 대학들마다 반가운 입학식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신학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앞서 보셨듯 저출산 위기 속에서 요즘 입학식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줄어든 학생들의 빈자리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라는 낯선 곳을 향해 처음 내딛는 발걸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초등학교 1학년생 블라디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입학식장으로 향합니다. 강당에는 벌써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왁자지껄 처음 보는 풍경에 아이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내심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선생님 하면 친구들 만나는 건 어때요? 엄청 좋아요. 블라디의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지난 2017년 생후 5개월 자녀를 데리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를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 다 같은 부모 마음인 겁니다. Ну, сможет ли наш сын справиться со всем? Как он будет себя вести? Какие он успехи получит в этой школе? 지난해 광주 지역의 다문화 외국인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5,100여 명. 3년 새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33명 중 1명꼴입니다. 학교마다 다문화 외국인 학생 수가 달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 현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식에서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팠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2040년 국내 다문화 외국인 추정 인구는 약 323만 명. 살아온 문화와 배경, 생김새 등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발빠른 변화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의 2기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공석 상태인데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역 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유족 대표,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2년. 그런데 정부 여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월 21일로 만료된 지 한 달이 넘도록
2기 위원 구성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대책은 그동안 총리실에서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연됐다며 2주 중에 위원 위촉까지 마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협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총리실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위촉장 전달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중앙위는 실무위가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은 7,400여 건 가운데 560여 건을 최종 의결한 데 그친 상황. 2기 위원들의 선임까지 늦어지면서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 지난해 말 실적에서 단 한 걸음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족회 측은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향한 정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여순법이 완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매우 지금 고령의 유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와 함께 유족들은 그동안 여순 사건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출마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서 더욱 크게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 공표된 지 벌써 3년여가 다 돼가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들은 산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청사읍 군민광장에 야간 조명과 음악을 갖춘 바닥 분수를 조성합니다. 오는 8월 개장할 예정인 해남 군민광장 바닥 분수는 총 길이 65m 규모로 야간 조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해남 군화인 동백꽃을 소재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입학 축하금으로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생에는 2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완도군 입학 축하금을 받을 학생은 모두 920명으로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서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과일과 채소 등을 학교 급식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청년 농가 육성에 17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과 장비 구입 등에 평균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영농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28세 이하 청년으로 공연 관람과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비를 1인당 연 2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영암군 서우면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이 4m 아래 담벼락 외벽 사이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붕 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가족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기업인 발디즈 로스코프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공희 완도군 의장은 협약을 통해 완도에서 개발된 화장품 10종류와 해양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 특화자원 화장품 4종을 로스코프 센터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로스코프는 1899년 세계 최초 해양치유 요법이 시작돼 현재는 해양치유와 스포츠 재활 기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목포와 전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오는데요. 전남 남해안은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안은 강풍까지 동반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는데요. 아침에 목포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9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이 6도, 영암은 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엔 지금 해남이 8도, 광주는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8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8시 59분입니다. 주말쯤 또 한 차례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예. 거기 허리 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허실. 누런 얼룩과 꿉꿉한 냄새, 세탁기 악취의 원인은 피부 노폐. 해결은 허실 딥클린. 새로워진 구중 효소가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더 깊게 작용해 세탁조까지 깨끗하게, 옷은 상쾌하게. 허실 딥클린.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지혜가 선택한 힙의 지혜로운 방법은 힙 콤비오틱 유기농 3단계. 지혜로운 엄마들의 선택. 세계 넘버원 유기농 영유아식 브랜드 힙. 박교영은 자신 있게 핏하게. 굿바이 다이어트. 마침내 탄생한 다이어트 신소재로. 다음은 없어. 고마웠다 스키니랩.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나요. 전 눈노아랍니다. 눈노아 더 늙기 전에. 루테인 지아젠틴으로 채우다. 눈노아엔 아이클리어.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즐거워야 앞서가니까 엘리하이 퀴즈.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세계로 수출하는 바디프렌드만의 특허 기술. 인류 건강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죠. Isn't that cool? Healthcare robot, BodyFriend. 골라서 풀고 딴짓하고 공부가 흔들린다?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선생님과 함께해야 풀이가 더 깊어지니까.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9번에